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 정치인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 국민은 세금 몇만 원만 잘못 내도 벌금인데 수십억 비리를 저지른 고위직은 버젓이 정치 무대에 복귀합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 제출한 자료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위 정보를 퍼뜨려도 국회 안에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면책특권은 원래 표현의 자유와 권력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허위 주장, 거짓 선동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체포특권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본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손을 못 댑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자기 식구를 자기 마음대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그 본래 목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국민의 대표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있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국민을 향한 책임 회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내 갈등이 얽힌 사안일수록 면책특권은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방패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독일은 의원의 면책특권을 오직 의정활동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마저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더욱 엄격합니다. 의회 내 발언은 보호되지만 그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즉, 면책특권은 보호막이 아니라 의무의 보완제로 기능합니다. 미국 역시 특정 행위나 발언이 명백한 악의성을 띠거나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공직 부패와 연루된 사안에서는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국회의원의 면책 범위를 좁게 해석해 발언이 의정활동의 핵심 목적과 관계없으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면책권을 인정하되 명백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구조인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면책 범위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하려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무적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 본인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따지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기준이 정치인 개개인의 언행을 절제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일수록 정치 혐오보다 정치 교육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이를 무기로 사용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의원은 국회 연단에서 기업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민사소송도 형사고발도 불가능했습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의원은 특정 지역 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지역 감정을 자극해 사회 갈등을 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는 특정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뒤 그것을 언론에 흘려 사회 혼란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허위 정보로 여론을 자극하고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져도 국회 내 발언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은 국회 발언을 미리 언론에 흘려 파장을 유도한 뒤 정작 그 발언 자체는 국회 내에서 해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은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런 방식은 명백한 제도의 악용이지만 현재 제도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정치권 전반의 묵인 그리고 언론과 여론의 단기적 주목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풍토를 고착화시킵니다. 즉, 우리는 단지 한 명의 잘못된 정치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을 계속 용인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지만 일반 국민은 보험료 몇 달 밀려도 독촉장이 날아오고 조금만 세금 계산 실수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납입해도 15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위직 공무원이나 판검사는 수백만 원씩 연금이 보장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전직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4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도 공공기관 고문으로 재취업하며 이중 수입을 얻습니다. 반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자영업자는 폐업 후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납세 의무, 군복무, 의료보험 납부 등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기본 의무들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정작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책임의 기준이 매우 느슨합니다. 이 괴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불신과 냉소를 품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될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 참여는 줄어듭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냉소가 쌓이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혐오 정서가 확대되어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특정 집단에게만 책임 면제와 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권력층만 보호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을 공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불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국회 개혁안, 면책특권 축소법안, 불체포특권 폐지 발의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무산. 누가 무산시켰을까요? 바로 그 당사자들, 국회의원들입니다. 2013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자는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조차 못했습니다. 이유는 의정활동 위축 우려였습니다. 2019년에도 불체포특권 제안안이 나왔지만 국회법사위에서 계류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23년엔 여야가 모두 국회 개혁을 공약했지만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혁이 무산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서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물밑에선 암묵적으로 협력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해당 문제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면책특권 축소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는 선거철에만 잠깐 등장하고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묻혀버리는 경향도 반복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로 개혁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제도 변화는 매번 제자리걸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조차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견제 기능은 오직 국민의 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국민은 책임져라. 정치인은 예외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은 삶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제도와 헌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없다면 그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치인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사회에서 진짜 정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